안녕하세요. 반야의 숲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이 작은 공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퇴근하고 와보니까 쿠팡에서 택배가 도착해 있네요. 사경을 조금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책 받침대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기존의 받침대는 페이지를 고정하지 못해서 지난 영상을 보면 태블릿이나 법화경 경전 하드커버로 고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49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경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문득 저와 어머니께서 직접 겪은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야기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경을 하다가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깊게 나서 종이 위에 법화경 한 자를 올리며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셔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코로나 시절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3년 전부터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도 제대로 못 알아보시다 보니 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마지막을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지내왔기에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가족, 친지 모두 자연스럽게 외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 불자로서 절도 많이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기에 할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손인 외삼촌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이 아시는 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외할머니죠.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 올라가실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천도제를 따로 안 지내도 된다 라고 하셨대요. 또 때마침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분위기였고 괜히 절에서 저희 산 사람들이 곤혹스러워지는 일이 생길까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장손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만 와주신 장례식을 치르고 벽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납골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벽제에는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계셨고 이참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같이 부부단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꽤 오래전이다 보니 당시 법이나 규정 등이 바뀌어서 부부단으로 옮기기는커녕 외할머니의 유골함을 모실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추후에 다른 추모공원으로 옮기거나 해야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외할아버지의 유골함에 할머니를 같이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이지만 상을 잘 치르고 감사하게도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상을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의 꿈에 외할머니께서 작은 박스 안에서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저에게 상담을 하셨죠. 외삼촌이 결정하긴 했지만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신 외할머니인데 본인이 죽어서 49제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장성의 묘연사에서 법화경으로 49제를 지내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을 저희 집에서 모셨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의 꿈 얘기를 듣고 흔쾌히 동의하여 묘연사에서 49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초제를 치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막제를 지낼 때 마지막 가시는 길이기에 저도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장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안 좋고 새벽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20년 조금 안 되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위험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산대교를 지날 때쯤도 그렇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내려오다 보니 세상이 온통 뿌연 안개에 갇혀 바로 앞 5m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모든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거북이 주행을 했었죠. 아마 뉴스에도 안개가 엄청 심했다고 보도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면서 스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절에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아주 맑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장성 인근까지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비가 꽤 쏟아졌는데 말이죠. 할머니를 보내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했던 우리 마음속의 안개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차 안에서 나누며 묘연사에 도착해 막지를 지르고 나서 또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법화경을 듣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외 영화 같은 걸 보면 성당에서 장례를 치를 때 망자가 관안에 누워있고 꽃화관으로 주위를 장식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 속 장면처럼 어느 성당 같은 곳에 저와 사촌동생들이 앉아서 돌아가신 할머니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관 옆으로 다가가 차갑게 망자가 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속으로 외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들며 외할머니의 몸에 생기가 팍 도는 겁니다. 그러더니 외할머니께서 눈을 뜨고 살아나셔서 제 볼을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이쁘다 라고 하시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날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가 성불하시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후로도 또 한 번 외할머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의 배경은 저희 집이었고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할머니 다 나으셨어요. 치매 다 고쳐서 이제 다 기억하세요. 라고 들뜬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제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셔서 저를 꼭 안으면서 그동안 옆집 총각이라고 못 알아봐서 미안했어. 아가 이제 다 기억난다. 정말 미안해 라며 웃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서 어머 하며 주방에서 달려오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외할머니를 모셨을 때 외손주인 저를 못 알아보시고는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그대로 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이런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외할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49제라는 게 사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떠난 이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시간 동안 우리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로소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단지 잘 가셨을 거라는 참 다행이라는 따뜻함만 남아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경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틀려도 다시 쓰고 삐뚤어지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채워가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사람도 좀 더 맑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사경하시는 종이 위에는 어떤 마음들이 적히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씨를 적는 이 작은 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에 미처 보내주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잊지 못해 그리운 그분의 이름이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머물게 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함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